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공공경제론 제7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7장은 공공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공공재의 정의, 공공재의 특성,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클럽제, 공유제가 무엇인지 이 3가지를 앞쪽 강의에 해드리고 뒤쪽 강의에는 무임승차, 프리라이딩, 그 다음에 메릿 굿, 가치제, 그리고 공공재와 정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앞쪽 강의니까 1번부터 3항까지의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 늘 이야기했지만 국가 내에서 정부 부분에서 무슨 일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없으면 시장과 시민사회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많이 불렀죠.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고 이 정부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원인이 공공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공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왜 정부가 필요하며 정부가 어떻게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공재의 정의입니다. 공공재란 경제학 사전에 찾아보면 공공재 영어로 하면 밑에 public good이잖아요. good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에서 good, 형용사로는 좋은 이런 뜻이지만 goods, 그러면 좋은 것들, 재화라고 번역을 해요. 재화와 서비스, goods and service가 경제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 private good, 개인의 소유권이 있고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게 되는 이런 사유재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에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그 특성을 가진 재화, goods and service, 재화와 용역을 공공재 이렇게 부른다. 예를 들면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등은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정부가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영어로는 economics help에서 가져왔는데 public good이라고 하고요. A public good is often, though not always, and provided in a free market because its characteristic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mean there is an incentive not to pay. 인센티브가 돈을 낼 인센티브가 작동되지 않는 그 특성이 뭐냐? non-rivalry, 비경합성, non-excludability, 비배제성 또는 배제 불가능성. 이 2가지 특성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프리마켓에서는 이 2가지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강의 듣고 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쓸만한 것들, 좋은 것들, goods and service에는 사용재와 공공재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생산은 이 공공재라고 하는, 사용재는 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한 집단을 위해서도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용재든 공공재든. 근데 소비는 뭐냐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여럿이 함께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의 군대를 만든다고 그래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방, 군대라고 하는 거는 60만 대군에 1년에 50조 원, 육군, 해군, 공군을 다 갖추고 있어야 의미 있는 국방이 돼요. 그 국방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한꺼번에, 즉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것이 국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공재의 특성을 이 다음에 설명해 볼 텐데 그걸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요즘은 소득분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소득분배인데 이것도 공공재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떠로 교수는 이것도 공공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생산하는 것은 모두 공공재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공공재지. 많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정부가 만들어내면 그거 다 공공재라고 정치인들 이야기하는데 엄격하게 학술적으로는 주택, 의료, 수돗물 이런 것들은 공공재가 아니에요. 주택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쓰기 어려워요. 물론 가정에서는 가정 단위로 하나씩 쓰지만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한 명 나와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동시에 할 수 없어요. 함께 사용이 불가능하죠. 수돗물도 동시간대에 수도꼭지 하나 가지고 두 명이 쓸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성상으로는 사용제에 들어가지만 이것을 왜 정부가 하느냐? 이런 논리는 다른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될 보편적 서비스, 즉 유니버설 서비스라는 표현을 써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거지 이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퍼블릭 굿이 있으면 굿의 반대는 bad죠. bad, worse, worst 뭐 이렇게 하는데 퍼블릭 bad도 있어요. 우리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이걸 퍼블릭 bad를 공공악 그러는데 환경 오염이나 범죄, 부패 이런 것들은 하나 만들어지면 여럿이 함께 손해를 봐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런 특성을 가진 거는 공공재가 아니고 공공악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공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인데 공공재의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Non-rivalry, Non-excludability,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이 있는데 국어사전에서 비경합성, 경합이라고 하는 게 경쟁이죠.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비가 늘어나더라도 기존 소비자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속성. 무슨 얘기예요? 함께 사용하는데 밥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내가 먹는 만큼 다른 사람 못 먹잖아요. 근데 이 공공재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사용할 몫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내가 대한민국 군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 국방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소비자들끼리 경합하지 않는 특징이나 상태를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즉 여기는 소비를 위해 경쟁, 컴피티션이나 컨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오늘도 많이 따뜻해졌어요.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땀 흘리는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수도꼭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도꼭지가 10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쟁할 필요가 없죠. 희소성의 문제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non-rivalr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means that when a good is consumed, it doesn't reduce the amount available for others. Example, benefiting from a street ride doesn't reduce the ride available for others, but eating an apple would. 사과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으니까 이거는 경합적인 것이고 가다 보면 가로등 등불이 이렇게 위에 비추고 있는데 내가 가로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다른 사람 너는 돈 안 냈으니까 가로등 혜택을 받지 마.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공군이 태양이죠. 태양빛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럿이
얼마든지 함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부른다?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compete, contest, contend 이런 영어의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경합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공공재냐 아니냐 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도 생각을 해보면 고속도로도 한산할 때는 경쟁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명절 때는 끼어들기를 하잖아요.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에도 넓은 공원에 자리 잡는데 별로 경쟁이 처음에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경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혼잡이 또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혼잡이라고 한다고 컨제스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남산 터널 이런 데는 혼잡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로가 몇 사람만 다닐 때는 전혀 경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때는 혼잡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계 비용 제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로 마지널 코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할 때 사과 첫 번째 거 하려면 1,000원 내야 되고 두 번째 것도 1,000원 내야 되고 이게 한계 비용이 1,000원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가로등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예를 들면 가로등 값을 내서 1,000원어치 냈어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돈을 낼 필요가 없죠.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를 한계 비용 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는 다 이제 음악을 들으려면 카세트 테이프,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나 CD나 그 전에는 이 LP판이라고 하는 걸 샀어야 돼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똑같은 음악 듣는 서비스도 옛날에는 이 마그네틱으로 된 카세트 또는 LP 또 CD를 샀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그게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는 그만큼 하나 더 다운로드 받는 것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영상, 뉴스, 지식 이런 것들은 공유 플랫폼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짜로 한계 비용 제로가 공짜입니다.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공원이나 고속도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혼잡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걸음이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합성이 증가하죠. 그런 상황에서 좀 그 서비스를 편하게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권을 만들어 가지고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통 골프 클럽이라든가 골프장 또는 콘도라고 하죠. 콘도미니엄 이런 데 회원권, 또 헬스클럽도 이제 내가 언제 가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회원권을 발급해서 그 기계에 있는 수보다 적은 인원을 회원으로 모집하면 언제든지 가서 컨제스션 또는 컴피티션 경쟁을 거치지 않고 혼잡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클럽 회원제가 되면 그 가격이 비싸지게 돼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성 들어갑니다. 배제 불가능성 또는 비배제성이라는 건 뭐냐?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 대상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즉 내가 가로등을 내가 달았어요. 그러면은 나만 사용해야죠. 사용자의 경우에는. 근데 가로등이 비치고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 너는 돈 안 냈으니까 쓰지 마. 이렇게 배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면 밤에 태양을 달았어요. 밤에 태양을 달아서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데 너는 태양 만드는데 돈 안 냈기 때문에 쓰지 마. 배제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국방 서비스가 저 같으면 1년에 3천만 원 세금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금 내서 국방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세금 안 냈으니까 국방 서비스 혜택을 받지 마. 이렇게 제외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제외시키기가 너무 어렵거나 제외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비배제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그죠? 돈 내지 않은 사람을 제외시킬 수 있을까? 그럼 밥 먹을 때 이런 때는 얼마든지 돈 안 낸 사람한테는 밥을 안 주면 되죠. 근데 가로등이 이렇게 불빛이 내려오는 거는 너 돈 안 냈으니까 딱 가려가지고 너한테는 불빛이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non-excludability 그러고요. This occurs when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a good without it being possible for others to en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erect a dam to stop flooding, you protect everyone in the area. 만약에 댐을 하나 내가 건설했어요. 그렇죠? 내가 돈 다 냈어요. 그 혜택이 밑에 사람들 홍수가 안 나도록 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 혜택이 다 가는데 가서 다 돈 내시오, 돈 내시오. 나는 뭐 그거 만들려고 안 했어요.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 댐의 혜택을 너는 돈 안 냈으니까 혜택을 보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배제성 또는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배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exclude, 돈 안 낸 사람은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돈 안 냈는데 쓰고 있으면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하죠. 그러나 공공재들은 그렇게 배제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통 사용재는 어떻게 배제를 하느냐? 돈 낸 사람은 소유권을 가져요. 아주 내가 펜을 쓰고 있으면 내 펜이니까 너 쓰지 마. 허락받기 전에는 못 쓰게 할 수 있는 독점적 사용권이 있어요. 그 소유권이 없는데 그 손을 쓰면 그거는 도둑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배제할 수 없는가? 예를 들면 공원을 내가 만들었어요. 공원 만들었는데 돈 안 낸 사람이 공원에 와서 놀고 있어요. 그거 막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조망을 다 쳐야 돼요. 철조망을 다 쳐서 입구를 하나 만들고 입구에서 돈 낸 사람만 들어가게, 이런 배제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것도 아까 국방이나 이 가로등, 태양빛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배제가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국방 서비스,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 세금 안 내는 사람, 너는 세금 안 내니까 국방 서비스 혜택을 받지 마.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공중위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이 되면 위생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을 쫙 이렇게 소독제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소독제 뿌리는데 세금 안 낸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세금 안 냈으니까 이 공중위생의 혜택을 받지 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렵죠. 옛날에는 등대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 멀리에 이제 바닷가에 등대는 밤에 필요한 겁니다. 깜깜한 밤에 항구로 들어가려면 등대의 빛을 봐야 돼요. 근데 등대는 내가 설치했어요. 등대의 빛을. 그러면 돈 안 낸 놈들은 등대를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등대빛을 보고 갔을 때 다른 배들도 다 공짜로 그 빛을 보고 항구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은 나는 돈을 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 너 이거 쓰지 마 하고 배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요즘은 등대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GPS 내비게이션을 하기 때문에 각자 배에서 그걸 달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재가 된 것이고 공공재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로 따지면 등대에서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돈 안 낸 사람들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그것을 배제 불가능성 또는 비배제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그 배제 가능하냐, 경쟁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2x2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 있고 배제 가능한 것, 내가 펜을 하나 쓰고 있으면 내 돈으로 샀어요. 이런 것들은 완전한 pure private good, 그렇죠? private good이래요. 사용재라고 불러요. 반면에 요 반대쪽에 대각선에 있는 퍼블릭 굿은 뭐냐면 라이벌도 없고 배제하기도 힘들어요. 국방 서비스 같은 거죠. 선샤인 같은 거, 그죠? 공기, 뉴스 다운받는 거 이런 것들은 pure
퍼블릭 굿, 순수 공공재라고 불러요. 요 사이에 아까 이야기한 혼잡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라이벌이 생겨요. 라이벌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원권을 발급해서 회원권 있는 사람만 그걸 사용하게 하는 것. 이거는 클럽제화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데 여기도 경쟁자는 있어요. 경쟁자는 있는데 배제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다 같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 소위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서로 먼저 잘 잡히는 데 가려고 하죠. 그러나 같이 바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바다 쓰지 마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common good, 공유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광산이라든가 fishery, 어장, 숲 같은 거는 common good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private good은 경영학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 행정학에서는 public good과 club good, common good까지를 행정학에서 나머지 여기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이니까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강의에서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클럽재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제 이용시설을 클럽제라고 부릅니다. 골프가 그렇고 헬스클럽, 콘도도 이렇게 회원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클럽제의 특징은 사용자, 즉 회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해져요. 그렇죠? 초기에는 사람 몇 명 없을 때는 전혀 경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몰리면은 혼잡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경쟁이 이루어지게 돼요.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혼잡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줄을 쭉 서 있어요. 그 물건 살라고.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럽제에서는 뭐 학교 앞에 헬스클럽이 있다. 그러면은 헬스클럽에 러닝머신이 몇 개 있느냐를 따라서 적정한 회원 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100개가 있는데 100명만 회원을 하면은 엄청 좋죠. 언제 가든지 할 수 있죠. 근데 100명 하는 게 적절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장 입장에서는 100명이 딱 기계 100명 모든 사람이 매일 온다면 100명한테만 회원을 발급해야 되지만 그중에 반은 이틀에 한 번씩 온다. 그러면 한 150명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 회원권이 적을수록 회원권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 대신 자유롭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최적 회원 수가 몇 명인가 이게 도출하는 게 클럽제에서는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너무 많이 발급하면 그냥 경쟁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회원권을 적게 발급하면 그 대신 가격이 엄청 올라가게 되어 있죠. 고속도로도 한번 예를 들면 고속도로도 평소에 새벽 시간에 이런 때는 별로 뭐 혼잡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혼잡이 없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새벽에 장거리를 뛸 때는 새벽에 나가는데 그 주말이나 명절 때가 되면 차량이 증가하고 혼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는 돈 낸 사람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고 통행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통행료라고 하는 게 고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는 돈이에요. 그런데 명절 때는 고속이 뭐예요? 저속도로지. 그러니까 사실상 명절 때는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비를 받는 게 맞아요? 안 받는 게 맞아요? 안 받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도로공사 경영평가 갈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밀리는 구간에 대해서는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좀 자유롭게 넓은 길을 다니라고 내는 돈인데 빽빽 막혀서 국도하고 똑같이 가는데 무슨 통행료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 수가 적정 인원을 넘어서서 혼잡이 발생하면 사실상 클럽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도 보면 골프장도 회원이 몇 명 안 되면 굉장히 비싼 대신에 언제든지 가서 부킹해서 칠 수 있죠. 반면에 회원권을 많이 발급하면 회원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걸 회원제로 하는 건 프라이빗, 회원제가 아닌 건 퍼블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퍼블릭 골프장은 하고 똑같은
회원제 골프장도 그렇게 될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콘도도 마찬가지예요. 콘도도 회원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상 또 추첨을 해야 돼요. 원래 회원권은 뭐예요? 의미가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콘도를 예약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회원권을 사는 건데 너무 많이 회원권을 발급하면 그런 경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 공공재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게 commons 그래가지고 공유재라는 게 있어요. 공유재는 사전적으로 보면은 공공재 크게 광의의 공공재에서 말하는 거예요. 광의의 공공재 가운데 소비는 경합적이나 배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재화다. 예를 들어 천연자원이나 희귀 동식물, 녹지, 국립공원, 하천, 기타 공공시설 따위가 있다. 예? 여러분들은 바다의 어장을 생각하면 돼요. 어장에서는 서로 경쟁이에요. 먼저 가서 잡는 사람이 더 좋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는 돈 내지 마. 너는 여기서 고기 잡지 마. 하고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국가 간에도 중국 놈들이 서해바다 와서 물고기를 잡아가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여기서 잡아가면 안 돼 하고 배제하려면 그 앞에 경찰들이 쫙 경찰 그 배가 진을 치고 있어야. 근데 워낙 넓으니까 중국 놈들이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면 배제하기가 힘든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배제하기 힘드니까 여럿이 그냥 함께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을 commons라고 부른다. 공유제라고 부른다. 메리엄 웹스터에 보면은 commons라고 하는 거는 본래 뜻은 the legal right of taking a profit in others' land in common with the owner or others. 그래서 land jointly owned and used especially for pasture. 영어에서는 이거를 공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럿이 함께 쓰는 땅,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공유, 커먼스 이렇게 공유제 이런 표현으로 쓴다는 거죠. 사례를 보면 흘러가는 강물 공동으로 사용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거, 어장, 그죠? 물고기 어장 공동 사용, 지하 강물, 습 같은 것들이 공유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거는 특성상 배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요. 반면에 실제 소비하는 거는 경합적이에요. 먼저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를 하잖아요. 선착순으로 먼저 간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죠. 그런 이야기는 경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용하면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유제에는 이런 배제 불가능성의 특성 때문에 경합은 일어나는데 배제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강물에 대해서도 상류와 하류 사람들 또 똑같은 어부들끼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씨를 말릴 수 있거든요. 어장을 사용할 때는 너무 쌍끌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치망으로 싹 잡아버리면 새끼까지 다 잡아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갈등이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늘 이제 이 공유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정부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강제력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각자가 야 우리 여기 물고기 새끼까지 다 잡으면 우리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약속하자. 예를 들면 그래서 같이 합의를 해요. 금어기를 합의를 해가지고 몇 월 달은 어떤 고기 잡지 말자. 라든가 몇 센치 이하는 잡지 말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자치의 모델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가서 법을 만들어서 이 시기에 이걸 잡으면 불법이다. 예를 들면 이거 하면 1,000만 원, 1억 원 벌금 내게 할 거다. 이렇게 법을 통해서 강제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발적으로 협상해서 공유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나중에도 또 배우겠지만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라는 게 있어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르는데 이 커먼스 함께 쓰고 있는 공유지가 있으면
공유지가 있는데 몇 명이 그냥 사이좋게 이 하면은 푸른 초원이 유지가 돼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경쟁이 있죠. 내가 먼저 가서 풀을 뜯겨야지 하면서 다른 놈이 먼저 뜯기면 내가 손해니까 내가 먼저 가서 해야지 하고 소가 늘어나요. 그래서 20마리가 있을 때는 그나마 이 목초지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소들을 끌고 오면 이 목초지가 뭐가 돼요? 완전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막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물건들 보면은 쉽게 고장나고, 당장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리고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훨씬 더 더럽고 막 써요. 사람들이 물도 많이 쓰고. 이 이야기가 뭐냐? 공유지에 대한 관리,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쓰게 되는 문제가 있고 쉽게 이렇게 공유지는 이런 목초지가 초록 목초지에서 황무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마음속에 이기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먼저 해야 이익이야. 다른 놈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먹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기 싫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고, 저는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바꿔서 각자가 야 내가 이만큼 뜯겼으면 됐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야지. 이런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 공유주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를 트레저디가 아니고 pleasure of the commons라. 우리 공동체가 잘 돌아가면, 착한 마음 공동체가 돌아가면 좀 비극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된 거 한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The tragedy of commons is a situation where there is overconsumption of a particular product, service because rational individual decisions lead to an outcome that is damaging to the overall social welfare. The tragedy of commons theory assumes that when making decisions, people take the course of action that maximize their own utility.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라든가 공동체가 잘 만들어진 곳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킨슨이 이야기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회 되면 읽어보시고 이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However, if many people stick to this, the net effect may be to deplete the resources, making everyone worse off in the long run. 결국은 모두가 안 좋아지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1833년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라는 경제학자가 말을 했고 실제 또 논문에도 실리고 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뒤에 가면은 there is an free rider problem,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틈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 함께 쓰는 물건은 쉽게 고장나고 쉽게 더러워지고 공원은 가보세요. 공원에 쓰레기들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문제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 비극적인 차원으로 보는 것이 공유주의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강의는 여기 공유주의 비극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따로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